가축이 돼야 돼요. 250시간 동안 묶여 죽은 게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 아픈 순간에 문을 두드리니까 강제적으로 묶었어요.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이분들의 요구를 듣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신 거예요. 니들 나 죽이려는 거지. 신체 강박을 하고 싶은 분도 없고 신체 강박을 당하고 싶은 분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김미선 씨는 폭우가 내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천에 있는 한 병원으로 향합니다. 몸에 아무리 상없는 건강한 딸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이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다는 아이의 소리를 딸이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병원에 내 딸을 손잡고 갔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원을 믿었고. 숨진 박수진 씨는 지난 5월 10일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문제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배변에 어려움을 겪었고 복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벌써 배는 임시부 같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안정제를 먹는 영상이 나와요. 그 약의 부작용이 장폐색이 오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망 전날이었던 26일 밤, 수진 씨는 극심한 복부 통증을 느꼈습니다. CCTV엔 배를 움켜쥔 채 나가게 해달라며 수십 번에 걸쳐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마지막 영상에도 배를 움키면서 문을 두드려요. 그거는 당연히 이상한 건데. 12시 30분경 복통을 호소하며 수진 씨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의료진이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양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을 실시합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망상으로 인해 본인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강박 이후에도 안정되지 않았고 몸을 비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배가 아파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도 없었을 거고, 그래 장폐색이 왔는데 혈액순환도 안 됐고, 호흡이 가빴는데도 그거를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강제적으로 묶어놨으니까. 그렇게 2시간 뒤 결국 수진 씨는 배가 부풀어 오른 채 의식을 잃었고 입원 17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치료도 할 수 없었으며 내 딸이 아프다고. 나는 내 딸이 그 묶여있던 그 영상 잠깐만 보고도 지금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강박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입원 안 시켜요. 강박은 저는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신병원에서 사망자가 생긴 이유는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죽음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인 씨의 전 남편 김영수 씨는 3년 전 춘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장시간 강박 끝에 사망했습니다. 거의 입원한 기간 내내 251시간 50분 동안 강박을 한 거예요. 12일 동안 버틴 게 오히려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위험한 거는 의료진들이더라고요. 조울증 진단을 받았던 김영수 씨는 2021년 12월 27일 문제의 병원에 응급 입원했습니다. 입원 첫날부터 의료진은 진정제 주사 투여와 함께 곧바로 강박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진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보여 사고나 타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강박의 사유였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은 진정이 안 되면 이제 신체 강박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료적인 결과가 굉장히 크고요. 양 손목, 그다음에 양 발목 두 군데 딱 보기에도 손가락 한 마디도 들어가지 않게 세게 압박을 해가지고 묶어놨더라고요. 야간에는 특히나 야간에는 환자를 그렇게 묶어놓고 방치하다시피 해요.
문제는 장시간 강박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입원했던 12일에 87%에 달하는 시간 동안 강박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포함해 그가 강박되지 않았던 시간은 37시간 30분에 불과했습니다. 계속 강박을 한 거예요. 그 벽을 두드려서 이렇게 의료진을 호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박을 해제해달라고 힘들다고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CCTV엔 김영수 씨가 여러 차례 강박에 저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장면에선 의료진이 항의하는 영수 씨에게 화를 내며 침구로 머리를 덮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의료진이 실시한 5차례의 강박 조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한 최대의 강박 허용 시간을 위반했고 강박에 따른 의료상 조치도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지막 강박은 김영수 씨의 사망 직전까지 66시간 50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고인의 건강 상태가 진짜 너무 아파 보인다. 그 호흡 정지가 오기 전에 고인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등이 막 활처럼 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내 숨이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고 2022년 1월 8일 아침 김영수 씨는 손과 발, 가슴이 묶인 상태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원인은 저는 장시간 강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혈액순환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혈관을 다 묶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생명을 묶는 거니까 똑같거든요. 젊은 시절 애니메이션 작가였던 이정아 씨는 24년 전 정신병 진단을 받고 처음 병원에 강제 입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강박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교도소보다 환경이 좋지 않은데 죄수 취급을 한다는 거 가축이 되어야 돼요. 막무가내로 처음부터 묶고 시작했어요. 강제로 주사를 놓고 강제로 묶고 잡아 끌고 그냥 진압하는 거예요. 사람만 가까이 와도요 자극을 받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이게 고문이에요.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가보세요. 가만히 있는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천주의성요한병원은 환자에게 강박처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신의학계에 잘 알려진 병원입니다. 우리 병원도 광주시내에서 환청, 조증, 가장 액티브하게 급성기를 보는 병원이에요. 강박은 환자를 몸을 묶는 거죠. 끈으로 묶거나 침대에 묶거나 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정신 속에서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보시러 가실까요? 이 병원이 보호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기존 병원의 격리실과 그 구조가 사뭇 다릅니다. 이게 보호실 내부입니다. 저희 보호실의 특징은 침대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침대를 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강박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힘들면 이렇게 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다거나 악을 지르기도 하고 치기도 하시지만 환자분 여기서 1시간, 2시간 동안 스스로 진정하게끔 돕는 과정을 합니다. 아, 오늘 합창했구나. 나 몰랐다. 여기는 이요한 원장은 병원이 강박을 하지 않는 원칙에는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생각이 깔려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뭘로 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운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하고 치료자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옆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이분이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환자 행보는 자기 안에 있는 괴로움과 자기 요구에 대한 미성숙한 표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할 게 많아요. 대화하면서 뭐 풀어낼 여지도 있단 말이죠. 어우, 딱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못 움직여요. 압박을 해버려야 돼요. 아예. 아니 안 가요. 나 무섭단 말이에요. 천주의성요한병원은 매년 전국 정신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를 진정시키는 소통과 치료 기술을 교육합니다. 이거 인권 침해야? 입원하시기까지 너무 힘드셨죠. 니들이 알아? 불편사항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저희가 15분마다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를 강제적으로 병동에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써서 데려왔어요. 근데 병동에 들어오는 순간 환자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이분도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돼?
흥분 환자를 어떻게 진정시킬지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흥분한 환자 있고 파워를 보이고 있는 환자에게 한번 확 제압해가지고 힘의 논리로 지배를 하려고 했던 오랜 관습이 남아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되게 잔상이 뒤에까지 길게 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업무는 얼마나 겸허해야 되고 내가 평소에 환자를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다시 생각해보고 좀 진짜 마음이 어려워. 충분히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김성수 씨는 정신과 전문의로 오랫동안 강박 치료를 처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압 치료의 문제점을 절감하고 현재는 비강압 치료를 실천하며 진료 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증을 보는 의사로 살아오는 내내 사지를 이제 침대에다 강박해 놓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도 같이 힘을 보태기도 하고 못할 일이죠. 좀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효한 원장은 정신병동의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의료진 개인을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문제예요. 그분들도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병원은 베드가 30명이 보통 차고 있는 베드인데 거기에 직원이 17명이에요. 근데 다른 병원들은 한 명이 40명을 통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힘으로 제압을 하는 그 관리 아니면 진짜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그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이분들의 요구를 듣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 정신건강 지원이 한 5% 정도 된다 그래요. 전체 예산에. 근데 우리나라는 2%가 안 되죠. 특히 환자가 흥분됐을 때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환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 대한 습관은 없어요. 치료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없어요. 강압적인 조치를 줄이고 비강압적인 조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강압적인 조치에 대한 수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 수가가 좀 강압적인 조치보다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